자, 마침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10대 인권 과제로 선정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주 정말 국가위원회가 하신 일 중에 음, 가장 아름답고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늦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요새 언론을 보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고 해도 다 무죄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네. 야, 언제부터 음, 대통령을 막 그냥 공산주의자 네.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욕적인 말을 해도 무죄라고 선고할 수 있는 건가? 네, 네. 이게 우리들의 시민의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거든요. 네, 네. 박정희나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장 순간에 감옥에 가서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10년, 20년 감옥 생활을 했던 때였어요. 그럼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던 이런 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직도 사상의 자유나 음, 언론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흔한 말로 이어령 비어령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 없는 귀걸이, 네. 기획은 뭐 뭐죠? 뭐 허니 코골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48년 그 당시에 이 제주항쟁과 여순항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회 불합치 사건이 또 있었는데 네. 그때 국회의원들은 독립의 열정에 정말 이렇게 불타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면서 미 군종의 종식과 함께 우리 민족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나 또 만주의 독립투쟁, 무장투쟁 정신들의 내용 이런 데를 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장이 너무 거북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그분들을 간첩으로 몰면서 네네. 방공법을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보안법이죠. 그 뒤에 예.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악순환이 네. 50년 동안 되고 이렇게 돼서 아주 억울하게 옥고를 치고 나서 무죄 선고받으신 분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부들 바다에서 이제 고기 잡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또 간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북에 우리 가족들이 한두 분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근데 마저 왔다 가셔요. 그럼 또 간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치안본부나 중앙정부 5국이나 네. 보안사령부가 한 일은 인위적으로 네. 아주 죄 없는 양민들을 간첩으로 만든 역사. 이 대목을 정말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연이어 지금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음. 그런데 조사했던 장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땅히 네. 우리가 폐지해야 되고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사상의 자유인데 뭐 동조하거나 했다는 그런 식의 의미 이거는 법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벌써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은 거의 사법이 죽은 법이 되었습니다만 네.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게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국가인권위가 이 시점에 이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마땅하죠. 네. 새 정부가 특별히 윤석열 그 새 정부가 이 국가위원회 공고를 받아들여서 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세계사적으로 네. 훌륭하게 진일보되는 정말로 성숙한 민주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죠. 이제 네.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아픈 역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 결국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화해란 말이 참 좋은데 네네.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렇게 진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네네. 했는데 그 위원장 하셨던 분들과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들이 너무 깊은 숙고 없이 음. 남아프리카의 그 모델일까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와 우리의 사정은 조금 다른 점이 많았었거든요. 예. 우리는 진실 화해보다는 진실을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요. 네. 정의를 우리가 기초를 뒀어야 되는데 정의화해위원회 네. 정의를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진실은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논쟁만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애매하게 예. 화해를 해버렸나요? 그래서 그 예. 부분에서 정의와 진실위원회로 정의와 화해위원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었다라는 지금 역사적 성찰이 예. 있습니다. 이제 그 성서도 정의를 가장 큰 덕목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이시지만 자비 하느님이시지만 정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역사적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의미에서 그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 정의가 가장 큰 덕목이 돼야 되는데 이 정의의 덕목을 놓쳤다는 측면 속에서 아직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이죠. 이제 예. 일제 잔재를 청소하지 못한 점, 그렇죠. 이승만 독재 잔재를 청소하지 못했던 점, 네. 유신 독재 청소하지 못했던 점, 전두환 독재 청소하지 못했던 점, 그 유산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오고 있는데 다행히 부분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자는 예. 어제 제주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그분 특유의 결단 때문에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전 대통령들은 안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역시 기대도 하게 되는. 이렇게 조사했던 그 삼성도 조사했던 그런 기백이 있으니까 네. 그냥 돌출된 측면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저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 희망을 키워서 잘 그분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것이 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네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자가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과 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뭐 어떤 접근을 해 나가야 될까요? 국회에서 좀 제정될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동의하고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뭐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났다면 그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 동안에 상처받았던 말할 수 없이 상처받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회복이랄까 보상이랄까 이런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저도 제주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그 제주 현장에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아름다운 묘역도 있습니다만 그 희생자들을 탄압했던 분들을 기리는 또 묘지도 화려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모순 네네.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을 교회사적으로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313년 종교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451년 이제 에베소 공의회 때까지 한 130여 년 동안 교회도 많은 갈등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무려 130년, 140년이 걸렸어요. 네. 이게 치유되는 과정이 참 어렵구나. 그때 이제 신앙을 배반하셨던 분들, 또 신앙을 멀리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치유할 때 엄격한 잣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셨던 분들, 절하셨던 분들, 향만 뿌렸던 분들, 또는 배교자 문서만 받으셨던 분들 네. 구별하면서 자동적으로 보석을 주었었거든요. 역사의 그 바른 길에서 일탈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보석의 기준을 네. 바르게 정해서 적절하게 자기들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장적으로 국가가 판결해서 법원이 판결해서 배상만 하고 있는데 그 판결을 했던 판사들, 네. 조사했던 검찰들, 경찰들, 관리들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청산이나 책임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 것은 일제잔재 청산하지 못했는 여기서부터 있는데 그건 우리가 6월 26일이 네.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인데 유엔이 정한 날이에요. 네. 우리도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서로 가입을 했습니다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은 진실되지 못한 접근이랄까 이 부분을 더 뼈아프게 성찰하면서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이제 신자의 생활에서 하등통회와 상등통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상등통회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말만 가지고 뉘우치는 것을 하등통회라고 그래요. 형식적인 고백의 의미.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네네. 질적으로 높은 것은 아주 내적인 통회, 상등통회의 범주에 올라가도록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이제. 네. 이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교회가 정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가르침들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 부분은 뭐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제로서 부끄러운 일이 많았음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네.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한 일이 많았었거든요. 뭐 로마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중세 교회 또 각 지역 교회나 또 본당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횡포.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여성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직의 평등성 이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예수 2000년 전에 여성들이 경시받았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여성들을 동지로 또 친구로 제자로 삼았는데 그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과 그 후 시대는 예수님의 그 평등의 사제직을 놓치고 나서 너무 위계적으로 네. 계급적으로 갔다.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분 속에서 이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예수님 제자직의 평등성 이 부분을 우리 사제들이 네. 정말 뼈아프게 뉘우치고 깨닫고 네.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아직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여성 사제직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마땅한 것이죠. 왜? 예수님 시대에 사제직이 없었다 그래요. 여성 사제가. 그럼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게 여성 사제뿐이 아니거든. 없었던 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사제만 나오면 여성 사제직 예수님이 안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주 비겁한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네. 어떤 열린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열린 시각. 이 부분을 성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자, 오늘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사순 다음 주 성주간을 앞두고 사순식이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 여러분께 끝으로 말씀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이번 성지주일이 참 모든 전례의 아주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사 전에 저희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만세 부르고 네.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사가 시작하면서 순환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 꼭 그분들은 아니었겠지만 네. 그 군중이 똑같이 제자들과 거짓된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러한 모순 주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하면서도 한편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네. 그런 이중의 모순이 내 안에 내재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성지주일의 핵심이 되겠죠. 이제 개인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제도 안에 그러한 이중성 거짓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뿌리 뽑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되겠죠. 이 성주관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앙인 전체가 정말 가슴을 찢고 뉘우치고 네. 십자가 예수님의 진솔한 그러한 삶을 네.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언제나 보여주시는 그 에너지에 늘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신부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자인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우리 시대의 진실과 화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가 더 좋겠습니다.